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10월 달도요, 이번 주가 마지막 거래일이죠. 네, 이번 주 우거래일이요. 10월에 시작하면서 첫날에 10월은 양봉입니다. 아주 큰 소리 쳐놨는데 5일 안에 음봉으로 완전히 바뀔 일은 아주 희박하겠죠. 그 양봉의 흐름으로 지속됐는데 종가는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걸 알면 무지하게 좋겠죠. 저도 그것까지 알면 이제 완전한 신선이 되는 건가요? 최고수가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한 달 구간의 상승의 영역에서 자신감을 유지하면서 일단 꾸역꾸역 올라올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올라왔는데 이 한 주 남았는데 이벤트들도 많고 또 지난 주말에 어떠한 이벤트들도 터졌습니다. 오늘 한번 코스피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주십시오. 2041포인트. 좀 실망스럽죠. 뭐야 이게. 예, 시작했는데 왜 이래. 예, 이러신 분들이 오늘 대다수일 겁니다. 뭐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붕 떠라. 붕 떠버리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좋아요? 저항점이 명확하니까. 근데 붕 뜨지도 않고 시작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쭉 눌림도 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야금야금 또 눌러놓은 거지. 그러니까 전일의 종가 대비 0.1%니까 실질적으로 시초가만 반영이 돼 있고 종가 상황, 전일 종가 상황에서 맴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 저항점이 강력히 인식한 상태에서 돌파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무너뜨리자니 남들이 다 잘 올랐는데 우리만 무너질 만한 이유는 당장에 없고 혼조세로 계속 머물러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코스피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에는요 대형주 실자리 찾는 중 제 눈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월달 9월달 2달 가깝게 좋았잖아요. 누가 좋았죠? 그쵸? 지수 레버리지 좋았고 대형주 좋았잖아요. 그 사이에 개별주 좋았습니까? 안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해요. 왜냐? 정말 상한가를 뭐 30%를 단박에 가주는 종목군들이 꽤나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종목군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거나 어떤 모멘텀을 찾기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 야 이렇게 개별 종목도 좋은 것들이 많았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남의 떡을 내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대응의 방식이나 그걸 찾아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개별주들은 전반적으로 냉랭한 모습에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됐다기보다는 약화됐다. 악화가 아니라 약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제 눈에는 이젠 대형주가 어느 정도는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쉬어가는 거. 쉬는 관점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거고 뒤로 누워서 쉴 수도 있는 거고 엎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쉬어가니까 꼭 쉬어간다고 하면 혹자들은 이거 푹 빠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부로 기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간 조정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쉬겠지만 쉬어가는 자리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실자리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완성차 부품주. 오늘 부품주도 막 올라가죠. 이거 한번 콕 찍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키 맞추기입니다. 세 번째, 조선주 말이 많고 탈도 많고 계속 말이 많더라고요. 짚어드린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관점과 매매 관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도록 하죠. 주가를 이걸 보겠습니다. 바로 그냥.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지가 좀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120만 원이었으니까 좀 됐죠. 이거 잊어버리신 분들 계신가요? 잊지 마세요. 다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그렇게 부합한 것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2011년, 12년, 13년, 14년 실적을 가지고 공개를 해뒀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그 자료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제가 수정하지 않고요. 삼성전자 보조 실적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죠. 자, 이 실적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예상치였잖아요. 예상치가 3분기 6조 뭐 5천억대, 영업이 6조 6천억 되겠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잠정치는 어쨌든 7조 3천억 원 나왔습니다. 자, 2011 저기 보시면 12년도 29, 13년도 36, 2014년도 25, 올해는 예상치는 25. 26이 이제 바뀌었어요. 또 예상치 살짝. 3분기에 7조 3천억 나오니까 뭐 한 26조, 27조 정도에 바뀌어 있긴 한데 주목할 것은 그때 그 해마다 종가를 제가 대놨잖아요. 그럼 가장 좋았을 때가 2013년도 36조 때잖아요. 2014년도에 연말 종가가 133만 원에서 4만 원대입니다. 대략. 그쵸? 여기란 말이죠. 바로 이 지점. 그리고 2013년도 시작점이 바로 150만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4분기 아무리 좋아야 36조 넘어가요? 이건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되지 않더라도 더하기 빼기 산술적인 기본만 갖고 있다면 분기별로 뭐 많이 3분기에 7조 3천원 나오니까 와우 서프라이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분기에는 과연 몇 조가 더 나와야 돼요? 10몇 조 더 나와야지 저걸 넘어가는 건데 그것은 희박하잖아요. 그렇다면 3분기 2014년도에 연말 결산의 그 관점에 실적을 넘어갈 수는 없는 한 해가 되는 거죠. 올해가. 그렇다면 이 종가는 마실은 갈 수 있겠지만 넘어가서 시작했던 150만 원대까지 돌파될 수 있을까요? 4분기 실적 발표 언제죠? 12월 달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2월 초반인가요? 이제 1월 달 가면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결국 11, 12, 1, 3개월 동안 150만 원은 못 넘어가는 거고 133만에서 4만 원을 갈까? 가면은 거기 강력한 저항점 인식할 거고 가격의 저항점. 왜요? 그냥 단순한 기술적으로 가격의 저항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올해는 이렇게 그 실적이 나왔으니 이 정도까지는 반영하겠는데 2016년도 실적은 더 좋을까? 말까? 그 전망치에 따라서 또 대응 관점이 좀 달라지겠죠. 당연히 어떤 한 해가 시작되면 기대감은 항상 나옵니다. 그렇죠?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면 2분기, 3분기까지 쭉쭉 상승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 기대감에서 뭐예요? 밀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강력 저항점이기 때문에 당장에 돌파 안착을 하기에는 버거운 가격대라고요. 자, 차트로 가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실시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요. 네. 기관이 또 언제 팔아먹을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수급을 분석하는 편을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기관이 사는 거 어디에 언제까지 좀 어느 정도의 누적 순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다 언급해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우선 기관이 수급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렇다면 올해 보시면 이 가격이죠. 전년도의 연말 종가가 132만 7천 원. 그렇다면 지금 관점에서 여기 전년도 종가가 여기니까 이 정도까지 기술적 상승의 흐름은 여전히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고점과 저점에 피보나치 비율의 하프 바운딩 나서 하프자에서 힘겨루기 계속 해주다가 61.8짜리죠. 61.8짜리는 뭐라고 했어요? 황금 비율이긴 하지만 힘의 한계점이거든요. 한계에 충돌하고 거기를 다시 넘어갈 때 재도팔 될 때가 재상승의 힘이 한마디가 더 길게 뻗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 공간 130만 원 전후대에서의 삼성전자가 뿜기보다는 넘어갔다가 흔들어 줄래 못 넘어가고 한번 질질질 끌어줄래 가격과 기간 조정을 요걸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앞으로 2, 3주 동안은 요 영역이라고. 자, 이렇게 삼성전자를 체크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유아가 오늘 자동차주들이 움직이는데 한번 볼게요. 얼마나 움직이는지. 자동차주들이 막 움직입니다. 오늘. 얼마나 움직일까요? 완성차는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뭐 현대유아가 지금 보니까 6.4% 정도. 그렇죠? 기아차 1.68%, 현대모비스 1.47%, 현대차 0.3%, 쌍용차 0.23%. 완성차 업체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현대유아, 그 다음에 또 만도, 한라홀딩스 꽤나 세게 움직이네요. 이제 부품주로 막 가나 보다? 지난번에
그 성우 하이텍 뭐 SL 이렇게 비교해 드렸잖아요. 키 밸런스 맞추기. 기관 수급이 먼저 들어온 쪽에서 먼저 세게 나왔다라는 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이하를 또 보도록 하면 다른 종목도 보죠. 오늘 이제 약간 좀 큰 부품주들 중소형주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이 종목군이 올라가냐?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실적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냉정하게 말해서 기사를 보면 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코멘트들 나오는 거 보면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4분기 실적 전망이 더 밝아, 더 긍정적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코멘트들이. 뭐 맞다 틀리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해석으로는 뉴스 해석을 보면 그런 코멘트들 해석을 보면 그냥 기가 찹니다. 어떨 때는 지금 실적이 와 좋다 막 얘기하고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 다음 분기 실적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코멘트들이 나오는데요. 냉정하게 보십시다. 3분기 실적 먼저 지금의 현재 상황의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따지고 왜 나빴는지 왜 좋았는지 그리고 나서 4분기는 더 좋아질 건지 나쁠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순서가 맞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화나 스토리를 보더라도 처음 부분에 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 주인공이 그런 사연에서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처음에는 가만히 나오다가 내용이 없어요. 마지막 막 울어.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감동이 전해지겠습니까? 똑같아요. 실적들이 여러분 지금 실적 시즌 나오면 먼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랬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았구나. 이런 부분이 좀 좋게 반영됐구나. 그래서 이것이 향후 4분기나 또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좋아질까? 아니면 반전이 좀 더 나올까? 이거 불안한데 왜 안 좋아질 수도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보면 현대유화가 3분기 실적을 보십시오. 보여주세요. 예. 발표된 거잖아요. 저게 지금 당장 4분기를 더 좋게 바라봐야 될 시점을 생각할 건가요? 왜 지금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까지 줄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죠. 그러면 차트를 딱 펼쳐보면 매수해요, 사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왜요? 근거가 약하잖아요. 그냥 급등 나오고 뭐 수급이 받쳐준다고 해서 관심 갖고 매매를 하면 될까요? 매매야 뭐 샀다 팔았다야 뭐 1% 못 빠지기도 하는 사람들이랑 관계는 없지만 투자 관점이라면 조금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3분기 실적은 이익이 감소됐다. 그럼 이것이 지속적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엔 더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오늘 급등 나왔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좋긴 좋죠. 올라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대봐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현대차. 요거 잠깐만요. 보여주시기 전에 이것부터 갈게요. 이거 설명해야 되거든요. 현대이하의 6월 달에 최대 거래량 터진 지점이 있어요. 차트 다 펼쳐보고 한번 보세요. 현대이하 6월 달에 최대 거래량 터진 지점이 있어요. 빠졌다가 점진적으로 시장 8월 24일 날 저점 잡은 다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여기까지 올라왔죠. 맞고서 밀렸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죠. 이 검정색은 뭐냐? 전년도 연말 종가 자리라고요. 자, 그럼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여주시죠. 네. 자, 현대차도 똑같은 밸런스예요. 이 자리 보시면 6월 달에 거래량 터서 급락 나왔죠. 근데 결국 그 자리까지 반등할 거라고 했고 16만 6천 원대까지 온다고 했죠. 결국 왔죠. 와서 계속 기간 조정 계속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키 맞추기로 현대유화 너도 결국 자동차 쪽이잖아. 산업이. 왜 못 올라오니? 결국 밸런스 맞추러 올라오는 거예요. 다만 완성차는 전년도 연말 종가 때나 올해 연시초가까지 땡겨 올라왔지만 기아차랑 현대차랑 하지만 현대유화는 거기까지 아직 무리수고 대신 6월 달에 거래량 터진 지점까지만 기술적 반등을 일단은 형성해준 키 맞추기 밸런스 관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추가로 더 갈지 못 갈지는 좀 더 해석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보도록 할게요. 바로 갈게요. 이 조선주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조선주 보면은 이제 반등 나올 때다. 뭐 수급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볼게요. 뉴스를 먼저 살펴보죠. 10월 13일, 10월 중순경에 나온 뉴스가 9월 달에 조선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밀리고 너무 빠졌나 철강조선주 연일 고공행진 뭐 그때 기초 반증이 좀 나올 때예요. 조선주 언제 살아날까?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를 기술적인 어떤 수급 대응으로만 자꾸 보시는 분들은 근시안적인 대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의 펀더멘탈이나 구조조정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강력히 들어왔을 때 이거 한번 뭔가 터닝포인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셔야지.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고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바닥론을 얘기하기에는 무리수다 이거예요. 투자적인 관점은 저는 여전히 노.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 조선주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데 수급도 들어오는데 더 빠지게 하겠습니까? PBR도 낮은데 이럴 수 있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덤벼봐야 매매적인 관점은 사고 파는 건 각자의 기술적 기준이 있으면 그 대응하시면 됩니다. 당장에 뭐 문 닫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안 될 일은 없으니까.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은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고민하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예? 발 달려서 당장에 뭐 150% 올라갈 리도 없고, 그렇죠? 30% 50% 올라갈 리도 제가 봤을 때 희박해 보이고.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은 여전히 여유롭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매매적인 관점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데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대중업 보여주세요. 현대중업 보시면 여전히 실적이 계속 좋지 않아요. 저거 이제 보나마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워낙 좋지 않은데 기술적 반등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구에서 좀 잔파동의 상승이 나오긴 합니다만 결국 제가 이거 얘기했던 그 시점부터 하나마나 제자리잖아요. 올라가 봐야 제자리. 추세라는 건 상승 추세가 쭉쭉 이어질 때 지금 공격적으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결국 계속 제자리 싸움 하는데 서둘러서 막 쫓아가서 양봉 나올 때 살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도 양봉 나올 때 쫓아가는 관점보다는 제자리 싸움에서 띡띡 왔다 갔다 하는 매매 관점인데 굳이 그것도 선수급 아니면 쉽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여주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 1%. 코스닥이 좀 반응이 나오죠. 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이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좀 쉬어갈 때 코스닥이 조금 더 반전하더라도 그쪽에서 매기세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엿보는 날인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징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들을 보면, 한소테크닉스, 그 다음에 비아트론 테라스미카 나누신 수제 AP시스템까지는 뭐에 관련주예요? OLED, 아몰레드 있죠. 장비이기도 하고 소재이기도 하고 이 종목군도 요 위 두 개는 지속적 관심, 내년도, 내후년도 지속적 관심을 이렇게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별 오르 급등락 상한가 진입한 걸로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테크니스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전에도 짚었던 포인트인데요. 한소테크니스는 결국 베트남 법인의 연결 자회사에 편입한 이후에 좀 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 무성충전, 삼성페이 관련돼서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2만 원대 지지다 계속해서 촉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더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한소테크니스 삼성 스마트워치 수혜주, 삼성 기어S2,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쪽에 수혜주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뭐 모바일 사업부 휴대폰 무선 충전에서 수혜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도 수혜주라고 나오고, 뭐 다 좋다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유독 현대증권에서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코멘트들을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현대증권이 수급이 어떻게 나왔나 봤습니다. 10월 달 10월 1일부터 현대증권 그러니까 거래원이죠. 종목별 거래원을 보니까 현대증권이 역시 매수를 했어요. 매수상이 대우증권, 노무라, 삼성증권, 현대증권 네 번째였죠. 10월 달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현대증권 거래원을 통해서 거래창구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트론입니다. 이 비아트론도 몇 번 다뤄줬죠. OLED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뭐 테라세미콘이 급등 나오고 있지만
결국 AP 시스템이라든가 테라세미콘, 비아트론은 장비 쪽이잖아요. 증착장비라든가 봉지 장비. 나노 신소재는 옥사이드 소재 쪽이거든요. 이 종목군들 여전히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것 쫓아갈 게 아니라 눌러주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안목을 갖고 대응 관점을 보셔라. 그러니까 급등 나왔다 해서 무조건 관심이 아니라 이 종목군들은 결국 향후에 성장성이 주목될 것이다. 그렇다면 꼭 올라가서 양봉에 나올 때 쫓아서 사는 것보다 좀 더 싸게 사는 관점으로 계속 관점을 유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개인별로 가겠습니다. 개인빌은요. 실적 턴어라운드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 오늘 상한가 갔냐? 저기 써놨죠. 개인빌, 대작게임, 제노니아 S, 글로벌 사전예약, 애프터펄스 기대감 상승. 여기다 기대감으로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저 기대감이 현실화가 된 데까지는 오픈 언제 했냐고요? 출시? 주말에 했습니다. 대단한 효과죠. 주말에 출시하자마자 그냥 바로 상한가 붙이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죠. 당장의 실적 근거로는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는 것 같고요. 전년도에 기관 매수 수급으로 올라간 한 해라면 올해는 기관 매도로 빠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10만 원,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쭉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기관이 올해 이렇게 파는데 갑자기 또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올린다? 그럼 기관이 뭐 한 거예요? 자기 발등 찍은 거죠.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봐. 올해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었어. 빨리 사야 되겠어. 이렇게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관 수급은 일정 부분 들어왔다 놨다 하겠지만 전년도처럼 올해 팔았던 것만큼을 다 사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전에 거래량 터진 전과 전고점 자리는 10만 원에서 12만 원대는 저항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짧습니다. 이건 한 1시간 30분 이상도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요. 포인트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과연. 제가 지난번 유럽은 또라고 했잖아요. 과연. 사실 중국 부양책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선택은 위안화, IMF, SDR 편입 여부 주목. 이것들이 이슈한데요. 짧게 설명드리면 왜 양면성이라고 했냐면 기존에 우리가 통화정책에서 경기 불황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어보면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무조건 다 좋았던 거죠. 그리스폰 시대에도 2000년도에 그렇게 유동성 정책을 펴니까 당시에 유동성의 부메랑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그냥 전 세계가 유동성 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부메랑이 오면 나만 죽나? 다 죽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자신감으로 2000년도에 공격적인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받지만 맞아 유동성이 위기가 올 것 같아. 폭락이 올 것 같아. 불안해. 이랬다면 전혀 효과는 못 봤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데 이건 좀 다른 해석이에요. 왜요?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유동성이라면 오케이. 화끈하게 적극적 공세. 하지만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양면성은 자본 유출의 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푸시를 가하니까 긍정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시각을 유지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일단 코멘트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 선택은 이번에 시진핑하고 오바마하고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12월 달에 과연 내일하고 내일 모레 FOMC 회의가 있습니다만 성명서를 봐야 되겠죠? 수정문구들이 나오는 거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면 또 하필이면 그 전에 11월 달에 위안화 IMF의 편입 여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살펴보셔야 되고 그 해석을 잘 해내야 되는데 오늘 일단 코멘트들만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중국 부양책 뭐 이제 인하된 거 다 아시니까 이 자료를 통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자, 두 번째 IMF SDR 편입 여부죠. 이거는 11월 달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또 중국의 요인들 자본 유출 여부 등 다양한 시각들이 나올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런 코멘트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코스피 200 지수 전략입니다. 참 쉽습니다. 이 구간. 지금 이 구간은 여기 헤맸던 구간에서는 그렇다 쳤지만 이제 이 구간은 올라오라 이거예요. 두더지처럼 때려줄 테니까. 요 라인 그려놨죠. 그러니까 지지난주 여기 고점 나왔던데 여기 올라가면 이 공간은 적극 매수냐고요? 노!
대응을 유의할 시점이에요. 기다려줘야 될 시점이에요. 옆으로 기어갈지 좀 눌림을 팍 주어질지. 60, 120평 대드 저항이 강력하다고 했어요. 일단 그 자리에 보세요. 그렇게 그대로 얘기했던 회기 자리 1, 2, 3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이 정도의 맥점들 포인트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